몸싸움을 벌이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만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여 만에 1심 재판부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더불어민주당 백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민 의원에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종걸 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전 의원에겐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 벌금 1,500만 원이 구형됐고, 나머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게 유죄됩니다. 검찰이 이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구형한 만큼 민주당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출석에 앞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도청 신고는 이르면 오후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김보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대구 중구에서 열린 민생회복 북지수로 대구 국민대회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민주당의 의회 폭포와 국정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표는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지명하고 박미통이 위원회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박미통이 출범 이후 약 2달 만에 첫 인사를 단행하면서 위원회 구성 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지난달 1일 박미통이가 공식 출범한 지 58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으로 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급인 박미통의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박미통이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디테일스 등 디지털 유해 정보 대응에 적극 역할을 할 거라고 대통령실에 설명했습니다. 박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 모두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민주당도 조만간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어서 박미통위 조직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방송선법 후속 조치, 방송사 제어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둘 풀어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익탁 경인여대 교수를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토부 정통관료 출신으로 주거안정과 지역균형 거점 육성 등의 현안을 풀어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방지현입니다. 440억 원대 가상자산 피해를 본 업비트의 해킹 배후로 북한 해커 조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킹 수법 시점이 북한 해커 집단의 소행과 비슷하다는 것인데 우리 정보당국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종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비트 해킹 사건에는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이 동원됐습니다. 업비트 지갑에서 외부 지갑으로 가상자산 20여 조, 445억 원어치가 빠져나갔습니다. 서버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수법과 다른 해킹 방식인데 6년 전 같은 날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업비트에서 500억여 원을 해킹했을 때와 거의 같은 수법입니다. 학계와 업계가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범행 시점에도 주목합니다. 해킹이 발생한 날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된 직후 북한 해킹 조직의 보여주기식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업계는 라자루스의 소행일 경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자금 세탁을 마쳤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의 중심에 있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정부 당국도 이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거로 보고 업비트 현장 점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업비트 측은 약 사과문을 400m 내고 앞 문제가 된 시속 지갑 시스템을 60km 전면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보완했다면서도 북한 소행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국정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9월 생산이 워낙 많아서 나타난 통계상 기저 효과가 커 보입니다. 소비는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달인 9월에 비해 2.5% 감소했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특히 광공업의 생산이 4%나 줄었는데 반도체의 영향이 큽니다. 반도체 생산은 전달인 9월에 비해 29% 넘게 하락하며 4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9월 반도체 생산량이 워낙 많아 생긴 통계상의 기저효과 등이 큰 것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습니다. 데이터처는 반도체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반도체 업황은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의 경우 14.1% 감소했고 공사 실적을 뜻하는 건설 기성은 20% 넘게 줄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속된 건설업 업황 부진과 함께 긴 추석 명절 연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3.5% 증가하며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2차 소비 쿠폰과 명절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월별 변동성이 크지만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들은 대체로